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의 술접대 검사 재판이 본격화된 가운데 그간 혐의를 부인해 오던 또 다른 검사가 김 전 회장으로부터 접대받은 사실을 자백했습니다. 불기소 처분을 받고 법무부의 징계도 피해갈 수 있던 검사가 돌연 접대받은 사실을 자백한 것입니다. 사건의 시작은 2019년 7월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당시 김 전 회장은 서울 강남구 청담동의 한 룸살롱에서 검사들을 접대했습니다. 이 사실은 지난해 국정감사 직전 김 전 회장의 옥중 편지를 통해 폭로됐습니다. 이후 검찰은 김 전 회장과 술자리에 있던 검사들을 기소했습니다. 여기서 검찰이 계산한 접대비 방식이 흥미롭습니다. 같은 술자리에 있었어도 밤 11시 이전에 귀가한 검사들과 끝까지 남은 검사에 대해 차등을 두고 접대비를 계산한 것입니다. 검찰은 접대비 총 536만 원 중 밴드와 유흥접객비 55만 원을 제외하고 나머지 금액 481만 원을 참가자 수 5로 나눠 1인당 96만 원대 향응을 받은 것으로 계산했습니다. 이런 계산법으로 96만 원대 접대를 받은 검사들은 불기소됐으나 끝까지 자리에 있던 검사는 접대비가 114만 원이 넘어 기소됐습니다. 그로부터 5개월 후 법무부 감찰관실은 기소된 2명에 대해선 면직 수준의 중징계가 필요하다고 봤으나 한 명의 검사에 대해선 결론짓지 못했습니다. 당시 그 검사의 술자리 참석 여부를 확인하기 어려웠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징계를 피해갈 수 있던 검사가 돌연 자신이 그 술자리에 있었다고 자백한 것입니다. 그는 술자리에 있던 대우조선해양 수사팀 막내 검사입니다. 선배 검사들의 재판을 앞두고 입장을 바꾼 모습입니다. 당초 김 전 회장은 술접대 리스트를 폭로하던 때 막내 검사에 대해서는 공개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막내 검사가 자백을 하면서 변수가 생겼습니다. 법조계에선 접대비를 줄이기 위한 전략 일환이 아니냐는 시각에 무게가 실립니다. 접대비 산정 방식이 변경될 가능성이 있고 막내 검사 입장에서는 불기소 상태를 유지하면서도 선배 검사를 도울 수 있기 때문입니다. 또 검사들은 술접대를 받던 당시 옆방에 이종필 전 라임자산운용 부사장과 청와대 전 행정관이 있었다며 접대비를 5명이 아닌 7명분으로 다시 계산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결국 김영란법에 따른 접대비 산정을 놓고 법리적 다툼을 벌일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막내 검사의 자백으로 또 다른 변수가 등장한 가운데 다음 공판에서는 술값 산정을 놓고 본격적인 공방이 벌어질 전망입니다. 뉴스토마토 박효선입니다.